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 돈오해아의 김진혁입니다. 출래 불사춘, 봄이 왔는데 아직 봄이 느낄 수 없구나. 이번 시간에는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격언으로 Market never forget, 주식시장은 언제나 동일하다. 왜냐고요? 주식투자는 인간이 하기 때문이죠. 그 밖에 참고했으면 하는 격언은 정부와 싸우지 말라. 주가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금리와 환율에 도전하지 마라.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등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신호탄이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금리도 역시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네요. 현재 대출자의 70%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 주식은 기업의 가격입니다. 금리와 주식은 원래 반비례하는 구조입니다. 경기가 호황이 되면 자금 수요가 몰리겠죠.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고, 그렇다 보면 투자자들은 위험한 주식 투자 대신에 높아진 금리의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죠. 반대로 경기 불황기에는 자금 공급이 증가하여 금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도 통화지표에 따르면 작년 연간 통화량 M2가 3,070조로 2019년도에 비해서 9.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9.3%라는 것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7.4%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나게 풀린 거죠. 문제는 통화량이 급증했음에도 유통속도와 통화 승수가 사상 최저치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공급은 늘려도 투자와 소비는 늘지 않고 경제 주체가 화폐를 보유만 하고 있다는 증빙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주식, 부동산 등에 몰리면서 신용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금리 상승이 주가의 하락으로 발목을 잡자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현 수준의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미국 연준도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시사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도 0.5% 동결했죠. 그러나 한국은행의 경고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니까 988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조가 늘었죠. 물론 기업과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늘었죠. 물론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문제는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이 높아졌고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른데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땜질식 대처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구 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그널이 금리를 예측하는 거죠. 마켓2에는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빠지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문제다. 문제 해결에 앞서가는 방법은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업무로 나누어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하라. 논리적으로 보면 주가와 금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증적 분석에서 보면 국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예측의 정확성에 만족하거나 기대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